안녕하세요, 건담 올리게 하이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 오늘 준비한 한정판은 클럽지 RG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 디액티브 모드를 준비해봤습니다. 화면 구석에 보이시는 아주 흑백의 칙칙한 컬러의 스트라이크 프리덤이 보이실 텐데요. 바로 저 제품이고요. 본격적인 리뷰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평점부터 내려보도록 하죠.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1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또 만점을 주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 부분에서 이렇게 점수를 우아하게 받아서 만점을 받게 되었는지, 그건 이제 본 리뷰에서 차차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제품 정보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매일은 2014년 3월, 가격은 3,000엔에 발매가 되었고요. 국내 클럽지에서 이제 45,000원에 예약을 받았었습니다. 발매일 2014년 3월이었지만 실제적으로 국내 배송된 건 이제 보통 다 4월달에 받으셨을 제품이죠. 주요 제품 특징으로서 이제 디액티브 모드 이미지 색상을 이제 RG 스트라이크 프리덤에 재현을 한 제품이고, 또 내부 프레임은 부광의 실버 도금, 실버 맥기 가공을 했다고 합니다. 맥기 가공은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본 리뷰에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고, 스트라이크 프리덤 설정을 잠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이크 프리덤은 이제 아시다시피 프리덤 건담의 후계기로 이제 기동성과 화력을 강화시킨 기체죠.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후방에 있는 드라군 슈퍼 드래곤 기동 병장 윙, 잠시 뒤에 달려 있는 기동 병장 윙 8개의 슈퍼 드라군과 또 한층 높아진 기동력으로 첫 출격 시에 25기의 모비셔츠와 나스카급 전함 3대를 행동 굴릉으로 만드는 아주 활약을 보여줬던 기체입니다. 이러한 기체가 먼저 일반판으로 발매가 되었고, 이번에 바로 또 DX 모드로 발매가 되었는데, 박스 아트 잠시 보도록 하죠. 박스 아트를 좀 보면은, 박스 아트는 RG 박스 아트와 동일합니다. 디자인 자체는 동일하고, 이제 컬러가 한정판에 걸맞게 디액티브 모드에 어울리도록 흑백에 가까운 색을 쫙 빼버린 무채색의 컬러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박스 겉면에 이제 디액티브 모드가 문구가 추가되어 있다라는 것 외에는 박스 아트는 이제 일반판과 동일한 구성을 하고 있고요. 내부 매뉴얼도 별다른 변경점 없이 일반판 매뉴얼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간단히 이제 제품 정보와 설정까지 한번 쭉 살펴보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을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바깥으로 꺼내 와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액티브 모드 스트라이크 프리덤이 참 흑화에 따른 표현이 참 어울리는 컬러 조합이죠. 무채색 컬러로 되어 있는 이 디액티브 모드 같은 경우에 이제 시드 쪽 한정판에서는 아주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는 컬러 바리에이션 한정판 계열입니다. 베이지 시프트 장갑이 활성되지 않은 그 색상을 이제 그대로 제품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사항을 위해서 일반판을 잠깐 옆에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이 있고 없고 이제 놓고 비교를 하겠는데요. 벌써 한눈에 딱 보시더라도 이제 화사함의 차이가 다르죠. 일반판은 이제 빨강색, 노란색, 금색, 노란색, 거기에 이제 흰색, 아주 알록달록 다채로운 컬러 조합으로 이제 알록달록 이쁘게 나와 있는데, 반면 우리 디액티브는 스티커 덕분에 스티커 색깔만 조금 있을 뿐 소체 색깔은 대부분 어두운 이제 회색과 검은색 쪽에 가까운 색깔 조합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나쁘게 말하면 칙칙하고, 좋게 말하면 이제 중후한 맛이 있는 이런 컬러로 사출이 되었어요. 자, 일단 대표적인 건 이제 아까 맥기 실버로 내부 프레임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서지를 못해서 잠시 측면이나 이제 내부 프레임 부분이 노출이 되는 다리 잠깐 비교를 해놓고 본다면, 레일건이 다리를 가리고 있군요. 잠시 레일건 쪽을 피해 보시면 두 대의 다리가 보이실 텐데, 우리 스트라이크 프리덤은 이제 프레임이 금색 맥기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노란색으로 설정에 어느 정도 맞춘 컬러링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이제 이쪽은 디액티브 모드이기 때문에 프레임 색깔도 이쪽은 이제 검은색 파츠로 동일한 색상으로 사출이 되어 있고요. 이제 뒷모습 쪽으로 이제 드라군 명장을 좀 비교를 해서 보게 된다면 벌써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는 일반판 스트라이크 프리덤과 다르게 이쪽은 이제 무광의 은색 맥기, 맥기긴 맥기지만 광이 없는 무광의 맥기 코팅으로 사출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좀 확실하기 위해서 가까이서 잠깐 이 노출되어 있는 맥기를 보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반사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금맥기로 이렇게 노출되는 프레임 부분은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반면 이제 디액티브 모드를 좀 보시면 은색인데 광이 없죠. 광이 안 납니다. 이렇게 은색으로 이렇게 프레임 부분을 구현을 해놨다라는 거, 이렇게 차이점을 볼 수가 있겠네요. 외관은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았고 이제 잠시 일반판은 퇴장을 좀 해주시고 가동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RG 현재로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가장 RG 최신품이 이제 스트라이크 프리덤이었죠. 다음에 이제 즈고크가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최신품이고 또 RG 등급하면 또 가동률 하나 예술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라이크 프리덤 또한 가동률 아주 최상의 가동률을 보여주는데요. 보시면 어깨 꽤 많은 폭으로 이렇게 가동이 되는 모습 볼 수가 있고 팔꿈치 뭐 IG 등급이라 그러면 이 정도는 이제 기본 옵션이죠. 완전 접힘 보여주고 있고 이제 허리 가동은 이제 회전까지는 잘 원래는 되는 구조이긴 한데요. 양 어깨가 아니지 양 옆구리에 달려있는 이 레일건 이 레일건 파츠 때문에 회전에 솔직히 좀 제약을 받는 편입니다. 장갑이 다 걸려가지고 회전을 좀 못하더라고요. 은근히 걸립니다. 그래도 뭐 기본적인 가동률 자체는 꽤 좋게 구성되어 있어서 좀 이렇게 요리조리 조절을 하면은 어느 정도 가동을 또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또 좀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고관절인데 고관절 역시 우리의 이 레일건이 친절하게 방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 치고는 고관절 자체는 꽤 많이 벌어질 수 있는 고관절이기 때문에 이것도 레일건을 좀 조절을 하시면 좀 높은 가동률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무릎 가동. 자, 무릎을 굽혀보도록 합시다. 딱 굽혀보면은 뭐 이 무릎 가동도 IG 등급에서 이제 이런 건 기본이죠. 완전 접힘 볼 수가 있고 자, 다시 펴주시고 발목. 발목은 전체 등급에서 본다 그러면 꽤 준수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RG 등급에서 놓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아주 뛰어나다라고 보기 어렵고 그냥 준수 보통 평균 친다라는 느낌. 앞꿈치는 이렇게 좀 하단으로 좀 더 내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아주 괜찮은 가동률. 전반적으로 RG 등급에 걸맞는 아주 준수한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믹들 때문에 여러 가지 가동에 좀 제약을 받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가동을 조금씩 조절을 해주면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한 또 가동 제약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의 가동률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장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무장 스트라이크 프리덤 무장이 꽤 많은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착용하고 있는 것 외에 무장들 우선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에너지 빔 라이플 총 2자루가 들어있고요. 프리덤의 라이플을 개량한 라이플입니다. 양손에 한정씩 해서 총 2정을 손에 쥐고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 라이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플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기믹이 존재를 하는데 그 합체해서 하나의 롱 라이플로 만드는 그 기믹도 일반판과 동일하게 아주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해서 하나로 합치는 기믹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색상은 이제 라이플도 디액티브 컬러에 걸맞게 색채가 싹 빠져 있는 동일한 컬러링으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칼리도스 복상 빔포, 이 복부에 위치하고 있는 빔포인데요. 일반판에서는 이쪽도 이제 맥기 파츠는 아니고 이제 금빛에 어울 금빛 프레임하고 같은 재질로 나와 있는데, 우리의 이 디액티브 컬러는 내부 프레임을 검은색 계열로 썼기 때문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색깔이 없는 검은색으로 단조로운 컬러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실 건 이제 엑스피어스 3 레일건이죠. 옆구리에 장착되어 있고 이렇게 전개 기믹도 존재를 하는 레일건입니다. 수납 기믹은 이제 라이플 수납과 더불어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기믹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또 추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레일건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빔삽에 레일건 옆쪽에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는데요. 왜 이 파츠가 같이 빠졌을까? 이렇게 빼서 봐야 되는데, 옆구리에 레일건하고 같이 수납이 되고, 양 옆구리에 총 2자루가 수납이 됩니다. 아까부터 계속 얘가 같이 빠지는데 말이죠. 잠시 빼놓고 우리 이제 빔사벨만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다른 특징이 없는 빔사벨이고요. 이제 동봉되어 있는 이제 빔 이펙트 파츠를 통해서 빔사벨을 구현을 할 수가 있고, 시드 계열 기체들이 가장 많이는 아니고 자주 쓰는 기믹이 존재하죠. 2자리의 빔사벨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창처럼 쓰는 기믹. 이렇게 2자루를 결합을 할 수 있게 빔사벨 하단부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기믹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2자루를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자루를 하나로 합칠 경우에 이제 길이 폭이 꽤 길어지는 관계로 전시를 하실 때에는 조금 여기저기 걸리실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리고 빔실드, 팔뚝에 위치하고 있는 이 커버 부분을 열어서 이제 빔실드 파츠를 꼽아서 사용하는 빔실드입니다. 일반판과 동일하게 같은 컬러로 이제 클리어 파츠에다가 리얼리스틱 데카를 붙임으로써 이렇게 빔 이펙트를 형성하는 파츠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머리에 기관포, 아주 작은 사이즈죠. RG가 H와 동일한 이제 144분의 1인데 아주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은 부분 하나까지 세심하게 잘 구현을 해둔 모습입니다. 머리 부분에 이제 따로 파츠 분할이 되어 있어서 저 기관포 부분까지도 색 분할이 이루어져 있어요. 아주 신경을 많이 써준 모습이고, 드라군 부분이 이제 빔 돌격포, 드라군 명장에 달려 있는 돌격포고요. 각기 이제 분리를 해서 사출을 해갖고 이제 공격을 한다라는 설정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결합이 되는 무장이죠. 오늘 무장이 많다 보니까 무장까지 설명 다 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되었군요. 이쯤에서 잠시 아이캐치 보고 오도록 하겠고요. 아이캐치 보신 다음에는 이제 드라곤 윙을 비롯한 이제 각종 기믹들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캐치 보고 오시죠. 건담 홀릭, 건담 홀릭. 이제 이어서
이제 스트라이크 프리덤, 디액티브 모드, 예, 각종 기믹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믹이래 봐야 뭐 디액티브 모드라 해서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일반판과 동일한 기믹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색상의 차이 때문에 아마도 여러 가지 느낌이 좀 많이 다르실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 한 번 더 보는 복습하는 느낌상으로 한 번 더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는데 좀 편의성을 위해서 예, 백팩, 예, 드라군 병장하고 소체에서 이루어지는 기믹들은 좀 따로따로 설명하기 위해서 좀 아예 분리를 하고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기믹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 이게 백팩 때문에 가리는 부분이 많아서 예, 이왕이면 그냥 아예 이렇게 제껴놓고 잘 보이도록 한 다음에 보도록 하죠. 소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믹이라고는 예, 뭐 이미 PG에서 한 번씩 보여줬었던 예, 장갑 전개 기믹, 예, 뭐 특별한 조작도 아니고 그냥 파츠들을 들어주시면 간단하게 전개가 되는 기믹들이죠. 예, 이미 PG에서 한번 써먹어줬던 기믹인데 이걸 RG에서 다시 같은 형태로 이렇게 구현을 해줬다라는 점 간단히 한번 그냥 살펴봤고요. 이제 주요 기믹으로서 이제 가장 소체 부분에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라이플 수납 기믹, 이제 레일건이 옆구리에 장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라이플까지 수납을 하는 구조를 채택을 해놨습니다. 설정상에도 그렇고, 예, 그거를 위해서 이제 뒤스커트가 보시는 것처럼 예,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예, 비교를 위해서 내리기 전후를 보시면 예, 이만큼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고, 레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구리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허리 쪽에 이제 가동 암으로 예, 이러한 가동 암 형태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일건을 이런 형태로 뒤로 아예 싹 돌릴 수가 있죠. 예, 이러한 형태로 완전히 돌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옆구리에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구리 안쪽에는 숨겨져 있던 예, 돌기가 이렇게 숨겨져 있죠. 예, 평상시에는 이제 안쪽에 이렇게 숨겨져 있고 이제 라이플 기믹, 수납 기믹을 위해서 이제 레일건을 치우면은 이렇게 옆으로 빼내서 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부분. 그리고 이 돌기 부분은 이제 라이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꼽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물려서 옆구리에 꼽아 주시면 네, 레일건 외에도 이제 라이플을 옆구리에 이렇게 딱 수납을 할 수 있는 기믹이 완성이 됩니다. 네, MG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RG에서는 구현을 조금 했었어요. 예, MG와는 약간 다른 형태 구현되는데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쪽 기믹이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고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는 전 MG 쪽이 좀 더 낫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소체 부분은 뭐 이 정도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외에는 딱히 뭐 중요한 기믹은 없는 것 같고, 이제 드라군 병장을 보도록 합시다. 자, 백팩 부분인데요. MG에서는 이제 앞, 뒷 날개가 각각 이렇게 두 장씩 연결이 되어 있는데 MG는 이제 연동 기믹을 통해서 이렇게 날개를 들어올리면 알아서 이제 벌어지고 하는 이렇게 기믹이 존재가 있지만 RG에서는 그런 기믹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수동으로 펴져야 된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MG에서 그 연동 기믹 때문에 날개가 파손되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거기가 연질 파츠 그 재질을 사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좀 뭉그러지게 되면은 복구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많이 파손 경험해 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거도 거기가 파손이 돼서 좀 예, 날개를 못 접고 있습니다. 펼친 다음에 예, 뭐 펼치는 기믹이 따로 없지만 이제 PG에서 선보였던 기믹을 또 RG에다가 적용한 사례가 있는데요. 드라군을 사출하지 않고도 프레임을 노출시키는 네, 이러한 형태, 그러한 기믹을 또 여기 RG에다가도 그대로 적용을 또 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기믹이 있는가 하면은 원래라면은 이제 드라군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프레임이 노출이 돼서 이제 안쪽에 금빛으로 일반판의 경우 이제 금빛 맥기 처리가 되어 있는 이제 프레임들이 노출이 돼서 반짝반짝 이쁘게 장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를 위해서라면 항상 이제 드라군을 빼놔야 된다라는 단점이 존재가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드라군을 굳이 사출하지 않고도 이렇게 프레임을 노출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천공의 날개 그 이펙트 파츠 있죠. 빛의 날개라고도 그냥 대충 많이 부르는 그 효과를 설정상에서도 이제 구현을 하는데 이제 제약이 많아서 그 설정을 이제 어느 정도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강제로 만든 기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드라군을 사출하지 않고도 이렇게 내부 프레임들을 이렇게 노출해서 볼 수 있는 기믹이 존재합니다. 맥기가 아니다 보니까 좀 뭐랄까 일반판에 비하면은 좀 화려함이 좀 떨어지는 감이 있어요. 더욱이 지금 저희 배경도 그렇고 이 제품도 그렇고 제 손만 이제 그냥 흑백 처리가 딱 돼 있으면 이거는 컬러가 아니라 이제 흑백 영화를 본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실제로 저 이거 사이트 리뷰상 이제 촬영을 했을 때 사진을 찍고 보니까 마치 흑백 카메라로 찍은 듯한 느낌을 좀 많이 받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노출을 할 수 있는 기믹이 존재를 하고요. 실제로 한번 이거를 달아보도록 하죠. 이렇게 달아놓고 보면 어떠한 느낌인지. 이런 형태로 해서 달아두면은 짜짜짜짜 좀 등이 무거워서 자, 이런 느낌 형태로 이제 윙을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따로 꺼내드리지 않겠지만 클럽지로 이미 예전에 발매된 바 있는 천공의 날개 파츠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디액티브 모드 같은 경우에도 소체 부분, 컬러링을 제외한 그 나머지 모든 요소는 일반판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공의 날개 구매하셨던 분들이라면 여기에서 이제 천공의 날개 스탠드와 암들을 이용해서 풀버스터 장면도 그대로 똑같이 연출을 하실 수 있고, 안에 들어있는 그 날개 파츠 있죠. 그 날개 파츠도 마찬가지로 드라군 사이사이에 장식을 하면서 연출을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클럽지를 다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그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일반판 말고도 이 제품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 삼아서 적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반판과는 다르게 이 색감 차이 때문에 느낌이 많이 달라요. 확실히 여러모로 색감 차이가 많이 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액티브 컬러링은 되게 마음에 듭니다. 이거는 정말 좀 중후한 맛도 있고, 지금과 같은 이러한 베이스에는 정비를 위해서 딱 수납되어 있는 느낌을 표현해도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시드 계열만 나왔다 하면 너무 울거먹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윙을 다시 한번 집어넣도록 해보죠. 이렇게 해서 윙은 그대로 접으시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그냥 뭐 빡빡하거나 이렇게 별도 아주 섬세한 뭐 그런 조작이 필요한 기믹도 아니라서 아주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기믹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별도의 이제 무장 기믹들은 이미 아까 무장 소개를 하면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또 추가적으로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보여드릴 거는 다 보여드린 것 같네요. 자, 다시 한번 일반판과 마주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가 꽤 많이 길어져 갖고 좀 뒷부분이 좀 너무 싱겁게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는데, 디액티브 모드 시드 계열 제품이 나오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한정판 바리에이션이죠.
예, 보통 시드 계열 뭐 MG가 나왔던 심지어 HG도 시드 HG가 나오면 이제 한정판으로 하고 또 디액티브 세트가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요. 예, 그런 걸 생각하면 이제 시드 하면은 이제 디액티브 한정판이 꼭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극 중에서 이제 가끔, 아주 가끔 보는 디액티브 컬러인데요. 그것도 이제 스트라이크 시드 때나 가끔 이제 보여줬지. 프리덤 이후로 넘어가면서 이제 디액티브 컬러를 볼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출격 직전 이제 롤아웃 됐을 때나 한번 봤을까, 예, 그런 컬러링인데, 그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서 따로 내줬다라는 점. 뭐 도색에 자신 있는 분들이라면 몰라도 이제 도색을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예, 이렇게 디오라마 연출에 아주 유용한 한정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굳이 디오라마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요. 네, 알록달록한 색감이 아닌 예, 칙칙하고 단조로운 색 조합으로 언뜻 보면 예, 무척 심심해 보일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두 대만 딱 놓고 비교해도 솔직히 시선은 분명히 일반판 쪽에 먼저 갈 수밖에 없습니다. 화려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어두운 색상, 예, 이 침침한 컬러, 예, 이 어두운 색상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쪽이 더 카리스마 면에서는 이쪽이 더 높게 쳐줄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뭐 디액티브 컬러라는 게 분명 아주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 컬러라고 생각이 들어요. 색감을 싹 빼버렸기 때문에 아주 심심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 외에는 이제 일반판과 아주 맨날 동일한 제품 구성이라서 예, 많은 분들이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제품인데, 전 개인적으로 이 제품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스트라이크 프리덤 IG 제품도 아주 품질이 좋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다음 주에도 또 새로운 한정판 를 가지고 또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